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로서구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원장 김훈철. 네, 저는 오황균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오 원장님께서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무릎 전문으로 진료를 해주시는 원장님으로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무릎을 전공하시고 지금 현재 무릎 진료를 활발히 저희 병원에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일단, 네, 오늘은 일단 저는 인공관절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텐데, 진료를 보다 보면 무릎 통증 관련돼서 이제 진료를 많이 보게 되고, 환자분들이 무릎 관절염 관련돼서 사전에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번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먼저 쭉 얘기해 주시고 네, 또 관련된 질문 제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릎 관절염 증상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시큰거림을 느끼게 되고 아침에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로 느끼게 되는데, 단계가 진행되면서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 양상이 심해지면서 말기에는 연골이 모두 닳아서 뼈소리가 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면서 다리 변형이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르게 되는데요. 일단 무릎 관절염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기반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으로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관절 간격이 약간 줄어들며 큰 티는 안 나지만 내부적으로 연골이 일부 파괴되기 시작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보다 관절 간격이 더 좁아지면서 골극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연골 손상이 더 본격화되면서 관절 간격이 거의 소실되면서 골극이 더 커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연골 손상이 한 60% 이상 진행되며 관절 간격이 없어지고 대퇴골과 경골이 컨택되면서 거대한 골격이 형성되고 뼈에 망어도 동반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초기 단계에서는 나이와 영상 소견, 역학적 축을 고려해서 치료 플랜이 결정되는데, 연골판 및 연골의 손상 여부에 따라 연골판 봉합술이나 연골 미세 천공술이나 연골 이식술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도 하고, 역학적 축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절골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관절염의 궁극적인 치료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궁극적으로 많이 되게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일반 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에서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이 되고, 다른 수술적 치료 방법이 대상되지 않는 골관절염에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시행할 수가 있고, 연령이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4단계에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3단계 이상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대 재건술을 받았던 환자 중에서 무릎의 불안정성이 심하거나 관절 연골 손상이 동반된 이제 슬관절 강직이 고도로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다발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수술 적응증이 되시고,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연골하 불완전성 골절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에 적응증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여러 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축 중에 힙, 니, 앵클 앵글이라고 하는 축과 그 다음에 MPTA, LDFA, PTS 등의 그런 각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입히려면 각자 본인의 뼈 모양에 맞게 사이징을 하고 각도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보통은 수술한 의사의 프리오피 플래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로봇 인공관절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식적인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이 정확도가 더 뛰어나며 절개선도 적고 출혈량도 적으며 재원 기간 및 회복 기간도 짧고 재활 기간 자체도 단축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술 위험성도 적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수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은 여러 인공관절 업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사, 마코, 코리 등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로봇 인공관절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프로그램을 따왔는데요. 일단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윗부분에 패널 버튼과 임플란트를 이제 선택하고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상면과 시상면에서 디테일을 조정할 수 있는 세션이 있어서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힙니 앵클 앵글을 입력하고 타겟 앵글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임플란트 타입과 인스트루먼트 및 레퍼런싱을 설정 가능하고 임플란트 자체를 디테일하게 옮겨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시와 플렉션 시 상태와 XCR 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그림처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대본 넘겨주세요. 일단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익스텐션 시에 위에 동그라미 쳐 있는 것처럼 디스탈 리섹션을 메디알과 라테랄에서 얼만큼 할 수 있는 조정이 돼 있고 조정할 수가 있고 세탈 뷰에서도 얼만큼 이제 우리가 각도를 주면서 커팅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시행할 때 플렉션 시에 에피콘딜라 액시스와 그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콘딜라 액시스를 조절을 해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커팅할 때 저희가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커팅 값들을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그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얼만큼 절개가 되는지, 얼만큼 절제가 돼서 얼만큼 틈이 생기는지를 토탈 시크니스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저희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커팅을 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케이스를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우리가 고식적으로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도 사실은 결과가 엄청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는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과거력은 이제 DM 하이퍼텐션,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있었던 분이시고 3년 전부터 무릎 통증 타 병원에서 무릎 주사 치료를 약 1년간 진행했는데 통증이 잘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자주 붓고 관절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양상으로 이제 내원하신 분이신데 결론적으로는 로봇을 이용해서 토탈리를 진행했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진행을 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토탈리를 해드렸고 이어서 2주 간격으로 오른쪽도 이렇게 잘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65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청소년기에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가 있어서 말유니언이 되었던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공관절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이셔서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왼쪽처럼 골절이 됐던 그 과거력이 있으셔서 오른쪽 저희가 수술 전 영상은 없었는데 그 수술 전 영상은 제가 확보를 못해서 이제 올리지는 못했고 오른쪽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양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저희가 원래는 티비아 쪽에 커팅을 할 때도 그 익스트라 메듈라리 가이드를 통해서 엑시스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말유니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잘 고식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을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엑시스를 잘 맞춰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준비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서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로봇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이제 표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물론 플래닝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수술 자체를 할 때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그 컴퓨터로 딱 정량화된 수치만큼을 저희가 딱 커팅하고 수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절개선도 많이 엄청 크게 하지 않고도 절개선을 적당히 넣고서도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량이 적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장점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변형이 있거나 우리가 축을 고식적으로 잡아서 수술을 플래닝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축을 맞춰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로봇 인공관절을 이제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의 경우에는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제 사실 골 삭제량이나 이런 거가 이제 수술을 하는 중간에 처음에 수술 전에 제가 계획했던 거하고 좀 중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술장 안에서 이제 그런 변수를 이제 맞춰가는 시간이 좀 이제 그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좀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어쨌든 출혈량이 좀 늘어나고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딱 계획된 양만큼 골색제를 하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저도 로봇 인공관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그 원장님께서 두 번째 케이스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존 인공관절을 하는데 장치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축이 많이 틀어져 있다든가, 사람에 따라서는 이 뼈 모양이 어떤 부분이 일부 조금 그 저형성돼서 작거나 크거나 해서 축이 조금 다른 경우에 그런 변수를 좀 줄이는데 로봇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결국은 인공관절에 대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보통 한 어느 나이대가 가장 하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그 심사평가원 고지에 써 있는 것처럼 사실 그거를 고려 안 하고 환자분께 진료할 때 수술 관련된 플랜을 잡을 때 고려를 안 하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보통은 이제 전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요. 60세 이상인데 관절 간격이 너무 좁아져 있고 그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고려를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한쪽 뭐 내측이나 외측만 딱 뭐 관절염 심하고 뭐 한쪽은 잘 유지가 돼 있는 환자라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도 고려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런 그 나이, 그다음에 영상학적 축이나 영상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축이나 연골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플랜을 잡긴 하지만, 일단 60세 이상이면 항상 마음에는 그런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면 인공관절을 해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영상검사도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이제 60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일자리에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여가를 좀 즐기시거나 어쨌든 그냥 그 업무에 이제 시달리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충분한 재활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고, 워낙 예전에는 이제 저 기준이 이제 정해졌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지 않을 때 65세 기준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60 후반이 되고 70 초반이 됐는데 아직도 뭐 생계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노년의 그 질환을 어, 그 이겨내고자 뭔가 생업에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진료를 보다 보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 조금 재활이 빠른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공관절 했을 때 예후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 근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실제로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 경과를 좀 보게 되면 그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 허벅지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저도 확인을 꼭 하는데요. 근력이 약하신 분들, 근력이 많이 없어서 허벅지 두께가 얇으신 분들은 재활 과정에서 참 예후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통증도 오래 가시고 재활하시는데도 힘드시고 관절범 운동 만드는 것도 힘드신데, 보통 이제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통증도 좀 더 빨리 주는 것 같고 재활도 더 잘 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계속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계속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챙기시고 이러신 분들이 인공관절 하고 나서도 그런 그 재활이나 회복하시는 것들이 좀 더 나으신 나으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생각에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 그 로봇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에 이제 조금 재활이 빠르다. 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로봇 인공관절이 재활이 좀 빠를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고식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절개선도 조금 더 크게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수술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변 조직을 많이 건들게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잘 이제 봉합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힐링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재활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일단은 고식적인 치료나 로봇으로 한 인공관절 치료나 둘 다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도 되게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절개가 작은 것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사실 수술 후에 이제 출혈량이 주는 것도 사실 빠른 재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이제 침상에서 빨리 일어나고 이제 컨디션이 빨리 올라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재활을 하는 시점이 좀 빨라질수록 결국 예후가 좋아지는데, 이제 출혈량 자체가 적으면 어쨌든 내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재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담을 얘기하자면, 참 제가 한참 그런 대학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이때 이제 뭔가 로봇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고,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로봇 인공관절이 나오긴 했으나 그때 초창기 모델은 사실 말은 로봇이긴 한데 거의 사람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많이 역할을 많이 하지 못했던 기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달하고 이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 좀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회사들 외에 국내에서도 뭐 큐렉소라든지 이런 데서
인공관절이 국내에서도 자체 제작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 사실 이런 외국 회사들보다 척추 쪽 같은 영역에서는 사실 국내 업계가 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원장님 생각, 그 예전에 그 초창기에 그 해보실 때랑 지금이랑 조금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레전트 할 때 이제 그 로봇 인공관절 그 초창기 때는 보면 되게 다 기구도 투박하고 약간 그 사람의 관여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그 플랫폼 보시면 그 되게 엄청 그 선 밀리미터 단위로 저희가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값을 바로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달돼 있고 좀 더 믿음직하고,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수술하는데 도움이 많이, 예전에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도움을 많이 믿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끼리 질문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사전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좀 같이 질문을 대답하면서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근래 무릎 아프셔서 좋아하는 운동도 못 하시고 근처 병원 갔더니 고령이라고 그냥 살라고 하시는데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고령이라고 하면 몇 살인지 정확하게 써주시지 않았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 한 70대 인공관절 많이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워낙 80대 분들도 생활 수준이 사실 옛날 80대와 지금 80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80대 수술인 경우에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환자가 처음에 오시면 나이는 요새 진짜 80대신데 70대, 60대 같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 볼 때 저는 이제 허벅지 근력도 한번 확인하고 만져보고 얼만큼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시는지, 운동 같은 건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다 평가를 여쭤보고요.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수술을 못할 정도로 너무 병약하고 쇠약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컨디션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80대,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90대 초반 환자들도 인공관절을 시행한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무조건 많다고 수술을 못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80대여도 그 건강 관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80대가 있고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제 병약한 80대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나이가 꼭 수술 적응증의 기준이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가시는 분들, 그 기존에 그 외래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 몇 세신데 혹시 수술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항상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 상태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건강 상태를 검사를 해서 가능하신 수준이라면 저는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삶의 질과 연관된 분명히 그런 밀접성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무릎이 안 좋고 고관절이 뭐 골절이 생겨서 갑자기 이제 생활이 안 되고 이제 밖에 이제 거동이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집안에서 고립되면서 우울감이나, 실제로 그런 게 그 수명을 단축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뭐 뉴스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령이라고 해서 사실 수술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로봇 인공관절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무수혈, 수혈,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런 현대적인 기술을 종합화해서 아마 수술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볼 건데요. 그 72세 어머니가 평소 무릎으로 한 번도 고생하신 적이 없는데 최근 무릎에 물이 차고 아프시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인공관절 하라는데 줄기세포 같은 건 치료는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가 요새 이제 한동안 엄청 이슈화돼서 많이 진행이 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72세 분이시면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그 배아줄기세포 유래 동종 그러니까 제대열 관련돼서 이제 중간엽세포 그 치료가 있는데 그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얘기만 보고서 저희가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영상 검사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이제 그 문제 있는 부분만 연골이 많이 달아 있고 뭐 그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본인 무릎으로 충분히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카티스템 같은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을 시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예전에 70대라고 하면 무릎이 일단 뭐 관절염이 보통 아까 KL 그레이드 뭐 3 이상인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요새는 정말 무릎이 잘 관리되신 분들도 외래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50대나 이렇게 60대 아직 젊으신데 조금 연골 결손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 위주로 치료됐던 게 최근에는 이제 70대에도 이제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 단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70대인데 이 줄기세포가 가능한가요? 라는 단편적인 질문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 드릴 만큼 70대의 무릎이라면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다 정상이어야겠죠. 딱 연골 결손만 있고 이제 뭐 십자인대나 이런 주변의 그런 인대 그리고 이제 반월상 연골판 이런 게 전부 깨끗한 상태에서 딱 그 원인이 그 연골 결손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또 얘기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63세 아버지께서 평소 무릎 안 좋으시긴 했는데 요새 너무 아파서 일하시는데 너무 고생을 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하라는데 재활이 3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반치한술 같은 거 얘기하던데 이건 뭔가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공관절은 이제 전치환술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아까도 제가 그 강의 때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부분이 완전히 다른 부분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상태가 너무 괜찮고 내측이나 외측 한쪽만 유난히 연골이 많이 달아 있거나 연골판이 안 좋은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전치환술을 하지 않고 부분 치환술을 하려면 십자인대의 상태가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학적 축 자체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10도 이상 많이 휘어 있으면 그런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에 예후가 안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역시 그런 조건들을 잘 따져봐서 한쪽만 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인상적인 경험을 보면은 참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이대별로 이제 환자의 상태나 조건들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수술하셨던 분 중에서도 59세인데 막 조기 축구를 많이 다니실 정도로 이제 자기는 축구가 하고 싶어서 무릎 치료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신 상태였어요.
그런 생활의 기대도 있고 이제 환자별로 참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 가다 보니까 참 그 인공 그 무릎 관절의 관절염 치료가 스펙트럼이 참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줄기세포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골의 절골술을 축을 같이 교정을 하면서 줄기세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반치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치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이제 63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딱 나이대에 가장 좀 애매한 나이신 것 같아요. 네,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이 재활이 좀 다른가요? 재활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실제 수술을 하고 보면 전치환술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반치환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하고 딛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개되는 절개선이라든지 이렇게 건드려지는 조직들이 적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재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빠르게 회복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치환술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무릎 인공관절의 경우에 이제 내측이 이제 손상되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이제 초기에 내측이 먼저 많이 관절이 안 좋아지다가 이제 그게 심해지면 십자인대나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점점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제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내측에 단독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고 이 경우 이제 십자인대를 그대로 좀 살려놓고 이제 내측에 있는 연골과 연골판을 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그 발표 자료 중에 언뜻 그 사진이 있었는데 혹시 아까 같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기가 이제 그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좌측 무릎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우측 무릎인데 이제 왼쪽은 전치환술 한 케이스고 이제 화면에 우측에 있는 건 반치환술인데 이제 차이는 이제 다른 연골판 바깥 외측에 있는 연골판 연골 십자인대를 그대로 살리고 내측에 있는 관절염만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인대의 기능은 물론 전후방에 이제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무릎의 고유 감각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수용체가 그 십자인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재활이 가능한 거죠. 자기 무릎의 위치나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뭐 실제로 재활을 시켜보면은 이제 일단 무릎을 할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제 무릎 인공관절하면 꺾기가 너무 두렵다. 근데 이제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방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고 이제 딛는 게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줄기세포나 이런 경골의 절골술이 가질 수 없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측 단독으로 있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고 아직 현업에 있어서 금방 치료를 하고 이제 현업에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반치환술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레몬 IAT님. 안녕하세요. 무릎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60대 중반이고 아직은 큰 무리 없이 계단 오르기 등을 하고 있는데 따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그 진료를 보다 보면 저런 질문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무릎을 전공을 하고 나오기도 했고 항상 운동을 설명드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운동이 저는 레그 프레스를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딥 스쿼트나 뭐 런지 동작 그다음에 뭐 사이클을 너무 낮게 세게 다리를 많이 구부리면서 돌리는 그런 운동들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관절 자체를 많이 쓰고 연골에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런 동작으로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근력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안쪽에 연골이나 연골판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근력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지만 이게 무릎을 90도 이상 많이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그 근육 말고 안에 있는 연골이랑 연골판에 손상이 갈 정도의 어떤 자극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저는 최대한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레그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생활 패턴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좌식 생활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거 그리고 양반다리 이런 것들이 다 무릎에 연골이나 연골판에 자극을 많이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입식 생활을 하시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길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보통 이제 환자분들에게처럼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릎을 설령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할 때 하더라도 이게 근육이 많이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이제 그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거는 예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근육의 역할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보통 우리 오픈 체인 카이네틱스와 이제 클로즈 체인을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을 이제 그 용어는 사실 어려우니까 이제 환자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바닥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들 그런 거는 이제 무릎에 어쨌든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물론 계단 오르기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상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또 저런 것들을 이제 70대, 80대들이 이제 계단 오르기 같은 거를 하면은 오히려 무릎이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뭐 레그 프레스라든지 뭐 스쿼트는 이제 뭐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것도 보통 어르신들이 균형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벽에다 등을 대고 하는 뭐 월스쿼트라든지 사이클 같은 것들을 보통 추천드리고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뭐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리아 큐트님은 그 나이가 아직 40대 후반인데 인공관절 수술하기엔 이른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불편함은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40대 후반이면 어느 정도로 연골이 안 좋고 상태가 어떤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검사를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게 나이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젊으셨을 때 뭐 십자인대나 뭐 측부인대 이런 데를 심하게 다치신 이후에 그런 그 인대 재건술 이후에 무릎이 불안정해지면서 관절염이 심하게 오셨다고 하면 뭐 양상에 따라서는 좀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나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기준의 나이의 일반적인 나이는 아니시기 때문에 뭐 수술적인 처치를 바로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저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일반적인 검사를 잘 하시고 어떤 상태인지 평가 후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서 좋아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수술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인공관절을 한다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뼈랑 뼈가 자극이 돼서 우리가 생기는 그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들이 수술하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거의 제로 베이스까지 좋아지시는 줄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뼈를 쳐야 돼요. 뼈를 절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공관절을 씌워야 되는데 그 뼈를 친 통증은 사람마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하는 거지만 그 인공관절을 했을 때 남은 그런 무릎 통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면서 재활한 회복하시는 거에 따라서 통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완전히 0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면 초반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6개월, 뭐 1년 이렇게 롱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관절염으로 인했던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런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주변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데 왜 인공관절은 꼭 늦은 나이에 하라고 권유를 받는 걸까요? 사실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게 뭐 질문을 그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공관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게 그 말 그대로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그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 물질에 대한 수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이 좋지 않을 때 그런 그 인공관절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금속 그 합금들이 기능이 많이 좋지 않을 때는 수명이 10년, 15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기대 수명이 80대 후반이었을 때는 어떻게든 70대 중후반까지 끌고 수술을 해야 그 인공관절 수명을 어떻게든 한 번에 끝내려고 그렇게 질질 끌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나중에 수술했다고 하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나오는 인공 치환물 자체의 그런 강도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새는 수명을 20년, 뭐 30년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늦게 꼭 70대 후반, 80대까지 뭐 견디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적절 시점에 뭐 60대 초중반이라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잘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를 보시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게 보통 이제 이걸 수명이 다 끝났을 때 재치환수를 하는 경우에 이게 첫 번째 수술을 하는 그런 인공관절의 기능처럼 그 재치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제 수명이 더 짧은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그 재치환수를 하시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릎 통증이 다시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이제 그 기능 면에서나 그 인공관절을 처음 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수명 자체가 이제 그 짧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15년 쓰고 나중에 재치환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한 70대쯤, 70 초반쯤 해서 한 80세 중반 그때까지 쓰기 위해서 그때 권유를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재료도 이제 좋아지고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런 로봇 인공관절이라는 게 사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축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수술을 했을 때 이 인공관절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수술의 또 수술적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권유를 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이게 아프고 아플 때까지 이제 질질 끌다가 근육이 다 빠지고 나서 그 최후에 하지는 말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맞습니다.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 과감한 결단을 좀 내리시는 게 사실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이용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보통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수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표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고식적으로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저도 제 환자들 보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상 딛는 것 자체까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전에 썼던 만큼까지는 아니어도 디디면서
이제 그 일상을 좀 영위하는 시기까지 좀 보게 되면 한 8주에서 12주 사이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이후에는 얼만큼 관절염 운동을 잘하고 근력을 키우는지에 따라서 통증이 좀 더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로봇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그거를 수치적으로 딱 계산을 해보고 한 건 아니지만 고식적으로 하는 수술 경과보다는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더 빠르게 그런 일상생활 복귀가 좀 가능한 것 같고 보통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완전히 괜찮아지고 일상생활 잘 하시는 거 여쭤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시기가 보통 고식적인 인공관절 인공관절 치료를 받은 환자분에서는 한 6개월 정도를 잡는데 이제 로봇 인공관절은 뭐 한 4-5개월, 3-4개월 이 정도만 돼도 고식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회복하시는 느낌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무릎 인공관절을 꼭 로봇으로 하냐? 그럼 로봇 인공관절이 아니면 그게 기술적으로 떨어지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 축을 제대로 이제 교정을 한 상태의 인공관절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면 사실 뭐 꼭 로봇으로 하지 않고 매뉴얼로 이제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경과가 좋은데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이미 사전에 이 계획된 축대로 정확히 이제 수술장 안에서 이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 결과값에 대한 이제 변동이 심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과 이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 나눈다기보다는 이제 뭐 100명의 수술 환자를 그냥 매뉴얼로 했을 때와 로봇 인공관절로 했을 때 그 평균적으로 회복 기간이 조금 짧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정확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장님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꼭 로봇 인공관절이 아니더라도 그 매뉴얼로 해도 이게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환자의 그 뭐 변형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면은 매뉴얼로 해도 사실 그 경과가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로봇이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이게 수술에 이게 변수가 많을 수 있느냐 적을 수 있느냐에 맞춰서 로봇 인공관절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무릎 인공관절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 무릎 인공관절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무릎 건강 관리를 하는 많은 이제 방법들 중에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자기 나이에 맞는, 자기 상태에 맞는 그 치료법을 잘 선택하셔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저도 이제 무릎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통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일상생활이나 그 생업 때문에 그런 치료를 미루고 잘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못 받고 계속 힘들어하시고 생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은 하게 되는데 치료는 이제 제가 그런 분들께 꼭 얘기 드릴 때 자기 무릎은 정말 평생 나의 삶의 질과 엄청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생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조정하고서라도 좀 잘 받으시고 수술을 잘 받고 경과가 좋아졌을 때 그런 예후적인 면이 훨씬 좋아지고 일하시는 것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 시점에 마음 결단 잘 하셔서 치료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잘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바로서구병원의 김은철 원장과 오한균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